아들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이 정말 좋아졌어요. 친구도 많고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어머니를 모르니 오히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물으셨다. 지금 당장 나를 내쫓겠다는 거니? 아들은 당황하며 답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다. 거짓말 마라. 어제 너와 나 아내가 나누던 이야기를 다 들었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지만 다시 진지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것이 어머니와 저희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아내와 매일 다투는 것 아시잖아요. 어머니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렇게까지 키운 게 아닌데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결국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다. 사실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셨던 것이다.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어차피 나중에 모든 게 드러날 테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셨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늦었지만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시면 힘을 얻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행복하게 살던 게 어제 일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입니다.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조금씩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배관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어릴 때부터 각종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일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대기업의 대형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쌓일수록 남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다. 나는 작은 회사에서 고립되어 일했지만 남편과 결혼한 후 재봉틀 일을 시작했다. 이전에 미신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재봉틀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집에서 수건을 만들었다. 수건을 받아서 유니폼과 오버록을 만들어서 넘겨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집은 항상 수건천으로 가득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다. 하지만 우리는 젊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부지런히 살았다. 시간이 지나 결혼 3주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힘들겠지만 항상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가끔은 힘들다는 걸 보여줘도 괜찮다.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매우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거의 울 뻔했지만 내가 약해질까 봐 참았다. 그러고 나서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네, 그럴게요 라고 말했다. 저는 아직 행복하니까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끄럽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 언젠가 하늘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고 그때 한 약속을 서로의 가슴에 새겼어요. 결혼 4년차 1년차에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어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 중에도 계속 일했어요. 남편이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약속과 다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꿈을 꿨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천사 같은 아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년 후 우리는 단칸방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5년 후 우리는 첫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산 첫 보금집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처음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서야 남편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이 생겼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더 바랄 게 없어. 그날이 기억나. 열심히 일해서 예쁘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로 했어. 내 말을 들은 남편도 눈을 깜빡였어. 그때 기억나? 결혼 기념일이었어. 아, 우리 둘이 함께 만든 거야. 네가 내 아내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야. 지금까지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텅 빈 집에서 꼭 껴안고 울었어. 들었잖아. 지금 내가 사는 집은 우리 가족의 땀이 녹아내리는 곳이야. 아들이 잘 지내는 걸 지켜보며 보낸 시간과 남편과 내가 남긴 흔적이 곳곳에 녹아내렸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내게는 소중했어.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집을 꾸며봤어. 작은 정원이 있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나무와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평범했지만 매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취직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들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아들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싱글룸에서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과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가 겪은 힘든 시기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생각해보고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새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녁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금방 집에 적응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살아보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고요. 집도 크고 마당도 있어요. 너희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서 다행이에요. 편안하다면 여기서 원하는 만큼 지내도 돼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를 항상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시간은 아주 짧았어요. 우리 19명에게 맞지 않는 게 많아서 갈등도 많았고 점점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야,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너도. 요즘 우리 집이 낯설어. 너도 느꼈겠지. 왜 그럴까? 요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말해준 남편이 고마웠고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위로해줬고 남편과 아들을 생각하며 가족을 위해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어요. 몇 달 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이셨어요. 그가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게 후회돼요.
그와 이야기했던 일들을 확실히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가 살아계실 때는 집안 분위기가 평화로웠거든요. 저는 집에 혼자 남겨지고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향기가 나는 집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이 모든 갈등의 중심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려야겠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을 해요. 돌아가 보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아직도 나한테는 아이 같았지만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괜찮을 것 같았다. 며느리가 참 착하고 성숙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맙다. 잘 살자.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은 진정할 수 있었다. 저도 며느리 손을 꽉 잡고 고맙구나 자기야. 우리 아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심을 가지고 같이 살자. 아, 우리도 좋은 가정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들의 결혼식 날,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랐어. 자기야, 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잘 어울려. 맞아.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리게 해. 맞아. 우리는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 좋은 며느리도 있어. 더 바랄 게 없어. 네 말이 맞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할 일만 남았어. 맞아. 며느리가 시댁에서 사는 게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잘 돌봐주자. 자기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집안이 한동안 밝아졌어. 내가 요리할 때 늘 내 옆에 와서 도와주고 세탁과 정원 가꾸기도 잘 해줬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오래되어서 나는 더 편안해졌다.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다. 엄마 아빠, 나 임신했어. 임신 4개월이야. 배가 조금 느리게 자라서 지금 말해. 남편과 나는 너무 기뻐서 아들과 며느리를 꼭 껴안고 축하해. 정말 수고했어. 아니, 이제 고생이 시작이야.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까? 정말 축하할 일이야. 더 잘해서 건강하게 키우자. 손자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 가족이 더 가까워졌고 남편과 나는 며느리를 더 잘 돌보기 시작했어. 아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 손자가 태어나자 집안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 엄마 아빠, 손자 한번 꼭 안아봐. 그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어. 아들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어. 울지 않는 남편도 손자는 꼭 안았을 거야. 그때는 마치 가족의 시력이 나간 것 같았다. 우리 손자는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랑 똑같다. 그래, 할아버지, 저 봐요.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손자는 금세 자라기 시작했고 집안은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다. 손자가 처음으로 뒤집힌 날, 스스로 일어선 날, 그는 중얼거렸다. 온 가족이 기뻐하며 그의 축복을 기도했다. 그는 정말 귀여웠다 추억. 남편과 나는 잘 따라갔다. 바닥에 앉으면 달려와서 꼭 껴안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마당에서 주무세요. 멍청아, 좋은 침대가 있는데 왜 여기 서 있어요? 나는 풀이 좋아. 같이 자면 안 돼. 멍청아, 자연 좋아해요. 아, 맞아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매트 깔고 누울까요? 네, 할아버지 최고예요. 손자와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물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없고 항상 서로를 아껴주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큰 마찰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엄마 아빠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남편 민철이와 저는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항상 배려하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부족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우리가 사려 깊다는 걸 알아봤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겪었던 모든 고생을 잊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저와 아들과 그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에 그림자가 졌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화장실에 나가면 아들과 그 아내가 아직 일어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자기야, 이제 엄마하고 따로 살아야 할 때야. 우리가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를 받아줬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힘들고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믿음은 전부 틀렸어요. 그때의 깨달음이 시작일 뿐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분열되고 많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짜증이 났고 저와 남편의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도 점점 불만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거실에서 창문을 닫다가 갑자기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돌아서서 엄마, 창문이 너무 커요. 하루 종일 다 닦을게요. 닭을 유리창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창문이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청소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건가요? 사실 제가 도와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집에 대해 함부로 떠드는 건 참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작은 정원을 볼 수 있게 큰 유리창을 설치하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야? 청소하기 힘들다면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해요. 시아버지와 제가 정말 열심히 지은 집이에요. 당신 덕분에 당신도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거야. 알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의 눈이 바뀌었어. 좀 지겨워. 다 말했어? 지겨우면 그냥 나가.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나는 어리둥절했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정하게 사과했다. 미안해, 어머니. 요즘 내가 예민한 모양이구나. 우리가 모은 돈으로 곧 이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설레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조용히 어머니, 우리 집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때요? 여기는 너무 오래됐고 집이니까 관리하기 너무 크고 아파트로 이사하면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 집으로 이사한다는 게 뭐예요? 이 집이 시아버지랑 평생 살았던 집이라는 걸 알잖아.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줘. 집은 없어졌고 시내에서 너무 멀어서 쇼핑도 힘들어. 민철아, 교육 환경도 끔찍했어.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아팠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서 방으로 들어와서 누웠어.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하고 싸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려왔어. 자기야, 엄마 좀 설득해. 나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어. 왜 또 이러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민철이 때문에 이사해야지.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줄 알아. 나이 먹으면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편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이걸 다 해결하면 일괄금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절대 안 돼. 지금 당장 이 집을 팔고 이사해야지. 어머니께
어떻게 그걸 부탁할 수 있겠어요? 이 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은 안 들어요. 아들의 유언이라면 들어줄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잘 들어. 내 집에서 먹고 사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팔 수 없어. 좋아, 어머니. 여기서 거래를 해. 무슨 거래야? 나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잖아. 가족이라면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조율해야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논의해야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 맞잖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정말 터무니없었어. 아무리 뻔뻔해도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아버지와 저는 당신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아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두 분 다 멈추세요. 어머니, 멈추고 방으로 가세요. 당신도 빨리 들어가세요. 저는 중재를 위해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며느리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고 나를 비난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께 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아내는 100번이나 틀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도 틀린 게 아니겠죠. 아내가 한 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어머니는 집주인이고 저는 당신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 생각해보니 지금 내 가족은 아들, 며느리, 손자뿐이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마땅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집은 내가 남긴 마지막 집이었다. 이 집을 팔면 남편과의 인연이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손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차가 아니야. 늦었어. 왜 여기서 지내? 민철아, 잠이 안 와. 왜 전에 엄마하고 싸웠어? 할머니와 엄마는 이제 인연을 끊었어. 아니, 안 싸웠어. 잠깐 다툰 것뿐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과 인연을 끊지 않아. 다행이지. 할머니와 엄마가 잘 지내기를 바라. 싸우지 마. 주님이 내게 다가와서 꼭 껴안아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집에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고집 센 할머니와 똑같아. 그 집은 이제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이유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이 집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너희들이고 고집이 너무 세서 미안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갔잖아. 정말? 쟤야.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집을 잠시 비우고 싶어. 너랑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언젠가 여기로 돌아와. 엄마, 그럼 이사할 돈도 없어. 걱정하지 마. 이 집은 내가 빌려줄게. 그 돈과 아빠랑 내가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 그러면 충분할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 너무 엄했어. 내가 틀렸어. 용서해줘. 과거 얘기하는 게 뭐야? 가족끼리 용서는 없어. 그냥 살아가야 해. 엄마, 지금은 너무 행복해. 그래서 서울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친구 아들 부부에게 싸게 빌려줬어. 그 대가로 내가 가진 모든 걸 쓸 수 있게 해줬어.
아는 사람이 집안을 돌봐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고, 내 결정으로 평화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실수였다. 아파트로 이사한 뒤 몇 달은 마치 예전처럼 평화롭게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 나는 다시 깊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내가 보고 싶은 TV를 못 봐서 거실에 틀어박혀 있다고 늘 불평했다. 내가 밥을 차릴 때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소화하기 쉬운 반찬만 차려놓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방에 들어가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사려 깊다고 했다. 반찬은 내가 직접 사서 직접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나와 함께 살기 힘들 테니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남편의 추모제 날이었다. 첫 추모제였는데 내가 준비한 것이다. 제 며느리는 제사에 대해 매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였기 때문에 화내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청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방에 귀를 대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당신이 힘들겠지만 좀 지나치죠.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 요양원은 너무 잘 갖춰져 있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사실이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어쨌거나 당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상속받을 거니까 결국 당신 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효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아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개입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밤새 깨어 있어야 했어요. 다음날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들 뭐야? 라고 물었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먹고 어머니 요양원에 가는 건 어때요? 요즘 시설도 좋고 친구도 많을 거고 여기서는 아무도 어머니를 모르니까 외로워요. 지금 저를 쫓아내시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며느리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아들은 당황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맞아요. 이게 최고예요. 우리 엄마랑 매일 싸우는 거 몰라요. 내 자신을 위해 생각해 주세요. 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널 키웠길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그만 말해. 그게 네가 원한다면 내가 갈게. 너희들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았어. 나는 내 존엄성을 지켜야 했어.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 했어. 엄마, 뭐라고? 요양원에 가신다고요?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아무 말도 안 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아무 말도 안 했다. 후회했다. 지금까지 가족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내가 바보 같았다. 이제 내가 혼자 살아야 할 때가 됐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가 뭐 할 거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내가 떠나기를 기다리는 듯 했다. 우리는 따로 식사도 하고 대부분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했다. 반면에 아들과 며느리가 사과하자 나는 약해져서 내가 데려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어느 날 산책을 나갔다가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여보, 언제 떠나려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가지 않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나가야 해. 내 말대로 해. 방법이 있어? 변호사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제대로 하면 합법적으로 어머니 집을 빼앗을 수 있다고 했어. 글쎄, 가능해. 지금 알아봐야겠어. 어머니를 법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 데려가야 해. 어머니 재산을 다 쓸 수 있다고 했어. 너무해. 그러기 싫니?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데려가면 돼. 죄책감이 너무 들어. 자기야, 조금만 더 버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그냥 방해만 하지 마. 대신 내 어머니를 최고의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할게. 방금 전 아들과 함께 있을 때 며느리가 사과할 거라고 생각한 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아들들과 며느리는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나를 쫓아낼 생각까지 했어. 다음 날 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기로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어. 며칠 후 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한 채로 들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당신들은 나를 법적으로 무책임한 부모로 만들고 가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걸 몰랐나요? 아들과 며느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잠깐 정신을 잃었나 봐. 용서해줘. 용서해줘. 아니, 내가 말했듯이 가족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럼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한테 집착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당신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밑에 기다리고 있던 변호사에게 집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리가 전화를 걸었고 변호사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은 누구야?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법적으로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이 내 재산을 빼앗기 전에 내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저는 이미 제 삶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이미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서 아마 곧 없어질 겁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머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미 마음 먹었고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영원히 가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저는 당신에게 교훈을 주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짐을 가지고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팔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한 일이 옳은 일인지 계속 의심했지만 결국 이것이 제 인생을 되찾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나 문자는 집을 비워야 할 날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야 할 날,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이사회사가 와서 짐을 옮겨주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학교에 있거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와서 어머니, 가족끼리 용서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많이 다치게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미숙했어요. 당신이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마침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가족을 잘 돌보세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나도 집을 떠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에 살던 집을 빌려 살고 있던 지인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해서 부탁을 했어요. 내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글쎄, 지금까지는 그렇고 그들이 내게 준 싼 가격 덕분에 집을 살 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 집에 온 지 오래되어서 잠시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 그 아들과 그 아내가 정말 잘 돌봐줬어. 그래서 혼자였지만 마음은 굳건했어. 내가 먹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어.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 몇 달 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소식을 들었어. 아들의 사업이 마침내 문을 닫았어. 그는 버텨냈지만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듯했어. 그래서 원래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지.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 예상했었거든. 며칠 후에 구청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어. 출근하는 모양이었어. 그녀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인사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일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힘듭니다. 남편은 다시 취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민철이가 문제입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킨 다음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직장에 늦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발길을 옮겼어요. 뒤돌아보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년이 흘렀어요. 오랜만에 아들에게 화가 났어요. 받을까 생각했는데 아들 부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연락이 없어서 받기로 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잘 지내세요?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디지털이 너무 많아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 덕분에 빚을 많이 줄였어요. 지금은 형 회사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다행이죠. 며느리는 잘 지내세요? 사실 그래서 연락한 거예요. 그 일이 하고 나서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매일 돈 문제로 다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내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에 다니고 있어요. 일을 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나는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이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했다. 어머니, 다 내 잘못입니다. 아내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밖에 있습니다. 사겠지만 아내와 며느리가 있어도 잠시 나와 함께 있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상품을 껴안고 있는 손자 민철이와 슬퍼서 울고 있는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마음이 약했지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민철이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조건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더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다입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좋아, 건강 잘 챙기고 연락하자. 엄마한테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며느리와 손자가 우리 집에 왔다. 며느리는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헬쑥해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민철이가 나를 보자마자 꼭 껴안고 귀여워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말하지 않은 듯 했다. 나도 손자와 며느리를 조용히 가까이에 두었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우리는 그렇게 몇 주를 보냈지만 그 후로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 건 맞는가 보다. 오히려 집이 따뜻해지고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거나 애착을 갖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저 집을 공유했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했지만 원할 때는 가끔씩 함께 있는 게 좋았다. 며느리와 나는 다시 잘 지냈다. 며느리는 평일에 근처 마트에서 일했다. 나는 그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아들도 매달 돈을 보내주었다. 다행이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어서 고마웠다. 그렇게 1년 이상이 지났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다. 아들과 나는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끔은 내 집에 와서 밥을 먹기도 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마침내 그는 모든 빚을 갚고 내 집에 왔다. 아들이 집에 온 첫날, 아들이 나를 보고 절을 했어요. 그러고는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울었어요. 아무 말 없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어요. 나도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꼭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모여서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늘 과거를 잊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믿기로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깊이 느꼈을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날, 우리 모두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아무도 나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지금까지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서랍 속에 넣어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남편이 밝게 웃는 사진을 보고는 울 뻔했어요. 자기야, 잘 지내고 있고 날 잘 돌봐주고 있다는 걸 알아. 나중에 같이 갈 때 잘 지내고 있다고 칭찬해줘. 힘든 일이 많았지만
다들 잘 이겨냈어. 애들 잔소리하지 마. 내가 뭐까지 다 가르쳐줬어. 보고 싶어도 잠깐만 버텨. 곧 갈게. 그때까지 잘 지내. 그러고 나서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 잠깐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실로 나가서 정원을 보았어.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나무가 보였어. 달빛에 밝게 빛나고 있었어.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똑같았어. 가정이 무너질 지경에 처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그게 나와 아이들이 더 강해지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았어. 그 뒤로 조금씩 우리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어. 아들과 나, 며느리와 손자는 아직도 우리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았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등산이었다. 좋았다. 처음에는 작은 언덕도 오르기 힘들었지만 힘이 생기면서 낮은 산도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처음에는 혼자 등산을 시작했지만 지인의 소개로 동네 등산 동아리에 가입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 시작했다. 다 같이 등산하고 밥을 먹으니까 주말마다 기대가 됐다. 어느 날 며느리가 다가와서 등산을 가고 싶다고 했다. 엄마, 나도 등산 데려가 줄래? 운동은 별로 안 해서 힘이 너무 없어. 괜찮으면 나도 등산 가볼게. 나는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 주에 그녀와 함께 등산을 갔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등산은 나보다 못했다. 그게 오히려 나를 예쁘게 만들었다. 나도 처음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매주 주말마다 저와 함께 등산을 계속 다녔고 나중에는 나이에 맞는 동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처음 시작한 것은 투자였습니다. 주중에 할 일을 찾고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면 손주들과 아들 부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청에서 무료 수업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 복습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책을 사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에 금방 흥미를 느꼈습니다. 저에게 맞는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은퇴 자금을 좋은 집과 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재밌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투자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공부도 하고 싶다고 했어.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말해줬어요. 예상대로 아들은 어리고 빨리 배웠어요. 그래서 아들은 직장과 금융을 둘 다 했고 저녁마다 둘이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숲에도 몇 번 같이 갔어요. 투자한 곳들이 꽤 많이 올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손자는 이미 중학생이었고 학교 성적도 잘 냈어요. 공부는 잘 안 됐지만 운동은 재능이 있는 듯 했어요. 사춘기라 예전만큼 애정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고 행복해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할 말 있어. 뭐야? 덕분에 돈도 좀 모았고 우리 셋이서 살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참 좋다.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불편했을 텐데 참 좋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내랑 저는 둘 다 이 집이 정말 좋다고 했고 특히 어머니와 사는 게 너무 편해서 어머니 없이는 텅 비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제게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네, 아니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하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걱정이 됐어요. 아들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작은 집 살 만큼만 도와줬어요. 울 뻔했어요. 하지만 떠나는 게 옳은 일이 아니겠어요? 저는 괜찮지만 부모님과 오래 사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효자는 아니지만 어머니를 위해 못해드린 걸 지금부터 해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 허락해 주시면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힘들 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도 아들과 며느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일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러면 가족으로서 미안해하거나 용서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되돌아보니 우리 가족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네요. 가끔 익숙함에 가려 서로의 소중함을 잊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건 스스로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가족이란 존재는 그 의미가 더욱 깊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마지막까지 당신 곁에 남아줄 사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가족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용기 내어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따뜻한 감정의 소통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곳으로 자리 잡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